잘 들리세요? 예, 들어갈게요.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로 가시면은, 136. 찾으시게 되면 136페이지 가시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 과목이 법입니까? 부동산 학입니까? 학을 띄는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학개론 자체가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지금 간평도 강의하고 그러는데 이 개론 자체가 이제 건져갈 게 없어요. 실무에서는. 얘기해 보세요. 그죠?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꾸 이제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 게 좀 좋아요. 우리가 경기 변동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이슈화 되는 게 지금 도대체 어디에 갈 것이냐 하는 자체는 부동산은 지역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순환금이 명백하지가 않아요. 저점을 어딘지 저점을 아세요? 나 좀 가르쳐줘. 나 투자 좀 하게. 그죠? 그거는 자기의 판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MF가 터졌잖아요. 그럼 그다음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까? 이 모기지론이라는 자체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작위적이라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부산대학교에서 중개업을 하게 되면 그냥요 방학이 있어요. 공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이다. 이건 계절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학개론이라는 자체가 학문으로 막 접근하다 보면 막 힘들어요. 그죠? 막 외워야 되고 막, 그죠? 그래서 그러는데, 특히 지금, 특징하고 기능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야, 넌 삐지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렇진 않죠? 넌 삐지는, 원래는 특성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캐릭터, 걔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비공개성이라는 자체는 기능으로 봐야 돼요? 이건 특성으로 봐야 돼요? 기능이 아니죠. 그 부동산만 갖고 있는 그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기능은 아까 자우가 정량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암기기법을 가시라는 얘기죠.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136페이지 가시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찾으셨어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는 주식 시장에서 떠왔어요. 어디서 떠왔다? 주식. 주식하고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다른 학원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투자자들에 대한 성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주식은 그냥 주식만 가고, 부동산 하는 사람을 멍청해 보고, 부동산은 또 부동산만 가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생각 중이지만은, 부동산이 난 것 같아요. 주식은 그냥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 망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주식 시장에서 따온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이 주식이라는 자체가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입니까? 그냥 굉장히 민감해. 즉각적으로 같이 반영해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재테크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투자한 데만 조종지역으로 묶이는 거야. 그죠? 진짜. 요번에도 제가 분양권 하나 샀거든요. 수원에다가. 근데 거기가 조종지역으로 묶였어. 미치겠는 거야. 보는 눈이 있나 봐.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돼야 돼, 정부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고, 두 가지 후보지가 있는데, 국가발전위원회에서 이 예타 면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을, 지하철 연장을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발표되자마자 내 부동산 가격 된다? 확 올라가죠.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도 그냥이다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슈화 돼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그 원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수소차 아시죠? 수소차. 이 수소차가 얘기하자마자 주가가 확 올라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원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제가 모르지만은 여기 공항이 있죠, 공항. 그 신공항 만든다고 막 하잖아요. 뭐 제가 너네한테 막 붙이기는 거 아니야, 투자라고. 신공항이 만약에 한다라는 자체 막 발표됐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죠? 이해 가셨어? 거기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영상 나 막 잡아가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건 관심을 갖고 보란 말이야, 이거를. 아시겠죠? 그러면 굉장히 안 민감하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갖다가 쓴 거야.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투자한 데가 B인데, 그냥이야, B가 발표가 돼야 돼. 2배야, 2배. 그죠? 자, 갈게요. 갈게. 어딘지는 안 알려주고. 자, 갈게요. 그럼 효율적 시장 있어요? 찾았어? 그럼 이건 그냥이야, 주식 시장에서 따왔다는 말이야. 주식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도 안 민감하다, 민감하다? 민감하니까 효율적 시장을 따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정부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데 들어보세요.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강의가 요즘은 돈과 관련되는 걸 얘기하니까 막 주무시질 않더라고요. 그죠? 효율적 시장 갑니다. 그러면 정보가 즉시 지체 없이 그 부동산 가치 아니면 그 주식에 대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럼 우리도 부동산도 정보가 안 민감하다, 굉장히 민감하다? 민감하죠. 이 말일날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갈게요. 만약에 여기에 전철역이 3년 후에 뚫린대요. 그러면 그게 발표되자마자 3년 후에 가치가 오를까요? 지금 오를까요? 지금 막 오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 그럼 그냥이야 즉시야. 지체 없이 반영되죠?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근데 그 정보가 세 가지 정보가 있어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는 게 있거든요. 그럼 약성이라는 자체는 강해, 약해. 강성은 강해, 강하고 중강성은 강성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약성은 과거까지만 반영되고 중강성은 현재의 정보예요. 그 다음에 강성은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그냥요. 여러분들 시험 정보예요. 시험 정보죠.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30회 때 뭐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우리가 작년까지 봤던 게 그냥입니까? 29회였습니까? 그냥입니까? 과거입니까? 그냥이요. 정보가 나와 있어요. 문제도 나와 있고 정답도 나와 있죠.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1회 때부터 29회 때까지 문제를 6과목을 문제하고 정답하고 해설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껍게 해서 6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산다고 하지. 그럼 안 사겠죠,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30회 때 이거 나오니까 꼭 주의 있게 두세요라는 건 그냥입니까? 현재 수강료 내고 듣고 있습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 시장은 중강성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강성이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그냥입니까? 현재 정보를 우리가 압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대부분 무슨 시장이다? 중강성이에요. 그래요? 내가 30회 뭐가 나올지 지금 알아? 몰라? 모르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무당이야? 모르잖아. 그지? 근데 7, 8월 달에 내가 만약에 가서 산업인력관리공단 가갖고 그걸 유출했어. 신고하지 마. 그냥 강의용이야. 유출해갖고 내가 정답을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커피숍에 이렇게 오라 그래. 그래서 그 문제가만 갖고 이것만 외우세요. 그래서 100만 원에 팔려고 하면 안 사시겠어요? 사시겠어요? 바로 사야지. 왔다 갔다 시험 깨고 내년에 또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나 그냥이야 잡혀가. 이거 현실 시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현실이야 이건 이론이야? 이론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현실은 중강성인데 대부분 어느 시장이다? 중강성까지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고요. 그 다음 저도 이제 주식이 약간 이제 관심이 있어갖고 주식은 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도박이야. 그죠? 왜냐면 내가 주식을 한번 해보니까 떨어져가지고 팔면 손해고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따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안 하잖아. 그럼 그냥이야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걔네들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대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장이 닫았어. 그럼 그냥이야 과거의 데이터야. 그러면 분석하는데 그냥이야 기술이 들어가. 그래서 따라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과거를.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분석할 때 과거만 해요? 현재까지 해요? 현재까지 보는 게 그냥이야 기본적이야. 기본적이라는 거야. 그럼 기술은 그냥이야 과거 정보만 봐. 기본은 과거만 봐. 현재까지 다 봐. 생각해 가보는 거죠. 맞아요? 그럼 현재 지금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테스트한다. 자 할게. 기술은 그냥이야 과거까지야. 기본은 현재까지 다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갈게. 기술은 어디까지야? 기본은 현재까지지. 집에 가면 바뀌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술을 먹었어. 언제 먹었어? 어제 먹은 거지. 과거에. 언제 먹었다고? 어제 뭘 먹었어? 술을.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본죽 가게 알아요? 본죽 몰라요? 죽가게. 그럼 죽가게에서 이제 죽가게에서 제가 지금 현재 죽을 먹어요. 그냥입니까? 내 뱃속에 술을 깨기 위해서입니까? 깨기 위해서죠. 없던 걸로 하자. 진짜. 그러면은 자 할게요. 일단은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갑니다.
자, 그냥요. 주식시장에서 따왔어요. 그럼 2번이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럼 효율적 시장이란 시장의 효율성이란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그냥입니까? 지체 없입니까? 같이 반영되는 거죠. 그 정보 효율성이라고 하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하죠?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셨나? 그러면서 이제 밑에 가시면은 이번에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 의의해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있죠? 읽어볼게요. 어떤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가치에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무슨 성이 있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다고 얘기했나요? 근데 그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강성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어디까지가 거의 존재해요? 중강성까지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읽다 보면은 두 가지 용어가 나와요.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이라는 게 나오는데 정보를 알면 득이고 모르면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1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은행한테 가서 A은행아 내가 너 1억 줄 테니까 1년 후에 얼마 줄래? 연 2% 준대요. 나만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따라해봐요. 정상이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윤을 정상이윤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윤이라고 한다? 정상이윤. 정상이윤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가라는 부동산을 투자해서 연 12%의 이자를 확정이자를 받았대요. 그럼 그냥입니까? 10%를 더 먹었습니까? 다음에 초과이윤. 초과이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초과이윤이에요? 정상이윤이에요? 더 받는 이유는 초과이윤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테두리를 이제 그리는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 안에서는 정상이윤만 얻고요. 정상이윤만 얻고 자, 이걸 넣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합니다. 약속률 쪽 시장은 제가 어디까지만 반영됐다 그랬죠? 과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아까 내가 언제 술을 먹었어? 얘기해봐. 어제 술을 먹었지? 가만히 있어봐. 그럼 술을 먹었으니까 기본이야? 기술이야? 기술이죠, 기술. 기술적은 그냥이야? 과거야? 그럼 요거는 나만 알아요? 다 알아.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어? 정상이윤만 얻죠. 초과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현재와 미래는 아직 반영됐어? 아직 안 됐어? 그럼 그걸 얻으면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중강성 어떻죠? 중강성은 과거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현재까지 제가 아까 본죽 먹었다 그랬죠? 그럼 본죽을 먹은 건 그냥이야 내 안에 있는 술이 있어. 그럼 술을 포함시키죠? 그럼 기본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다 현재 정보까지 반영이 됩니까? 대부분이죠. 얘기해봐요. 대부분이죠? 그럼 미래에 대한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얘기 좀 해봐.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A가 될지 B가 될지 몰라. B를 투자했지만 내가 알아 지금? 나 자표가 아직 몰라요. 발표 안 됐어. 알겠어요? 근데 어디가 만약에 B가 된다 안 놓으면 그냥이야 여기 투자했어. 투자했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이야 미래의 정보야. 미래 정보죠. 미래 정보는 반영이 됐다 아직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죠. 그 미래 정보를 얻으면 초과이윤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부동산도 대부분 어느 시장이다? 중앙성이죠. 그렇죠? 저희가 될지 내가 지금 알아 몰라? 모르죠. 현재는 지금 그 두 가지가 예타면제라는 것을 발표된 것이지 그게 발표는 말일날 떠진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알 놈이 있다면 그냥입니까? 초과 누릴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미래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동영상 나가니까 좀 저거지만 어떤 의원이 땡땡땡 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어디가 막 개발될지를 알아 얘기해갖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얘기 좀 뉴스 좀 봐요. 그분께서는 그냥입니까? 미래 정보를 캤습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 저는 그냥이야 미래 정보를 몰라요. 알고 있어요? 나 좀 가르쳐줘. 나 좀 먹게. 그지? 그러니까 대부분 시장은 뭐다? 중강성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그냥이야 미래 정보가 있어. 미래 정보. 자, 여기까지는 없죠? 근데 미래 정보가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막 개발된다는 거를. 그러면 그 사람만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근데 강성은 현실이야, 이론이야? 이런 시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강성은 현재까지예요, 미래까지야? 그럼 이거는 절대 초안을 누릴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이 초안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올린 거죠. 아시겠죠? 지금 책 있어요? 천천히 가요. 약성 있어요? 약성은 어느 정보까지만 반영이 됐어요? 과거. 그래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걸 제가 무슨 분석이라고 했어요? 기술적 분석. 나만의 다해. 그럼 정상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는 시장이죠. 약성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2번을 가보세요. 2번을 가시면은 그러면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약성은 기술적 분석으로 한다 그래서 초안을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내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야. 그죠? 근데 3번 있어, 3번? 3번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안 됐는데 이게 가장 강사들이 얘기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는 시장도 존재해요? 잘 안 해요? 안 하죠. 아, 얘기 좀 해봐. 여기가 지금 섬이야, 섬. 섬. 핸드폰도 없고 아무 통신시설도 없어. 그럼 현재 정보를 알아? 몰라? 그럼 오로지 무슨 정보만 아는 시장이야? 이런 데가 어딨냐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들어갔어. 핸드폰을 가지고. 그러면 그냥야 현재 정보를 나만 봐. 그럼 나는 처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어디 개발될지 미래 정보를 얻으면 초안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지. 얘기 좀 하라는 거지. 근데 그런 시장도 있다 거의 없다?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모의고사 보면은 3번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세요. 3번이 있어요? 그러면 약성은 어떻게 돼요? 초과연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죠? 과거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로? 현재하고 미래 정보 얻으면 초안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갔지? 근데 얘기할게. 내가 그냥 친해졌으니까 얘기할게. 2번까지만 나와. 몇 번까지만 나온다고? 그 3번은 모의고사로 이제 강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시장도 잘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지. 야, 지금 섬이야, 섬. 요즘 섬도 그냥이야. 다 전화기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맞나? 근데 여기가 만약에 과거라는 것은 그냥이야. 과거에만 알아. 맨날 잡지책만 왔다 갔다 하지 현재는 모른단 말이야. 대답 좀 해주지? 그럼 이런 시장은 정상인만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과거로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냥이야 여기를 들어갔어.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를 얻어서 초안을 누릴 수는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깎고 얘기할게. 몇 번까지 시험지 나온다? 2번이에요, 2번. 3번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강사들이 이제 나올 거라는 예상하에서 강의를 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체크하셨어? 그 다음 아까 대부분 시장은 대가 무슨 시장이라고 했어? 중앙성이죠. 중앙성. 중앙성에다 표. 중앙성에 나와 시험 문제. 그럼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된 즉시 시장에서 반영되는 시장을 중앙성이라고 하죠. 그럼 현재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걸 아까 무슨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적. 그럼 중앙성은 이런 기본적으로 해서 분석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중간성 율적 시장의 정상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것은 공표된 정보 이상의 우수한 정보를 얻어간 거예요. 그럼 결코 이미 공표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럼 4번 현재 정보에 반영된 시장이라면 여기에도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었다고 봐야 되고 중간성은요. 약성 시장 개념을 포함하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중간성 율적이라면 이 시장은 약성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러면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는 미래 정보든 다 반영이 된 거죠. 이해 가시겠어? 그럼 강성은 학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냥입니까? 이론상입니까? 아까 완전 경쟁 기억하시죠? 거기에 부합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그래서 이미 모든 정보가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우수한 정보 획득을 통한 초안을 결코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빨리 씻기 전에 프린트 가봐. 자, 7번 갑니다. 7번.
자, 아까 부동산 시장은요, 대부분 강성이었어요? 중강성이었어요? 중강성이죠. 그런가요? 제가 아까 A와 B가 이게 발표된다는 게 전 지금 알아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혹시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만 초안을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대부분 강성이다, 중강성이다. 초과에 누릴 수 없다, 있다? 있죠. 시장 참여 누릴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23번이 왜 틀었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23번. 자,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미래 정보든 다 반영되는 시장은 중강성이야, 강성이야? 강성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23번 틀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됐습니다. 이 효율적 시장을 열심히 해놓으세요. 열심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138페이지로 가시면은 138에 가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걸 이제 별표 하나 쳐놓긴 하는데, 쉬는 시간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만약에 우리 재수생들이라면 그냥 아예 강의를 해버려서 그냥 막 가겠는데,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 4월 달에 빼놓고 효율적 시장만 열심히 하세요. 무슨 시장? 다시 갑니다.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죠. 약성은 어느 정보까지만 반영됩니까? 과거. 무슨 분석이라 그래요? 기술적 분석. 근데 중강성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공포된 정보, 기본적이라고 하죠. 강성은 미래인데 현실이다, 이론상이다. 완전 경쟁과 부합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럼 부동산은 대부분 시장이 무슨 시장이야? 중강성이 중강성. 그냥이야 우리 현재 정보를 알아. 그럼 우리는 다 정상에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그 말일날 발표될 때 그 예타 면제가 되면 B가 확실하다는 건 그냥이야 우리 알아.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어. 그럼 미래의 정보를 알려고 하겠죠. 그럼 정보 비용을 갖고 들면 초안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과거는 그냥입니까? 기술적까지만입니까? 그럼 여기 안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이윤. 그죠? 근데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초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건 아직 시험 문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강성은 현실이야? 이론이야? 그럼 그냥이야? 미래까지야. 미래까지죠. 그럼 어느 누구도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 정상이윤 초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서 계속 되풀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 프린트를 먼저 내드린다는 자체도 그렇고 계속 좀 이렇게 강하게 가는데 너무 막 강하게 간다 해도 모르는 게 재수생들을 위해서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제 말이 틀려? 맞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수생분들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뭐 좀 원하신다면 좀 기다리란 말이야. 아시겠죠? 지금 1, 2월 달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강의도 효율적 시장도 제대로 보는데 할당까지 간다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처방을 내릴 테니까. 우리가 의사가 딱 보면 그냥이야 처방전을 내려. 지금 딱 봤더니 여기까지만 내려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가자. 편안하게. 다 합격시켜줄 테니까 믿고 가 그냥. 자, 가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44페이지로 가시면 144페이지 가시면 입지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발전이 된다면 어떻게 농경사에서 되게 도시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추천해 드리냐면 넘기시면은 페이지를 쭉 넘겨보세요. 어디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배워야 할 내용이냐면 158페이지부터 스타트를 끊을게요. 158. 가셨어요? 거기 보시면 지대에 대한 논의라는 게 있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거의 99% 시험지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가 거의 배정이 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 지대와 지가라는 게 있죠. 요거 그래서 지대와 지가라는 자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잡을 거는 유량저량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것만 잡으세요. 요번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토지의 용어를 이제 간다면 농경지의 지도 이론이에요. 농경지가 어떻게 이제 지대를 형성하느냐 그런 역사를 이제 배우실 텐데 자 우리가 지가라는 것은 따라서 토지의 가격. 그럼 갑돌이가 만약 이걸 3억이라면 3억 주고 샀죠.
그냥요 빌려줄 수도 있어요. 빌려줘서 을돌이한테 지대라는 수입을 받아요. 이 지대 수입이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토지의 임대료입니까? 토지 임대료예요. 지대 수입이. 그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지대 수입을 100만 원 받아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 많이 받아? 3년인데? 아니죠? 그러면 그냥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제가 유량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건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이라는 변수예요. 근데 지가는 어떻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화폐와 교환을 해야 되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지금 지대의 개념이라는 거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대는 그냥이야 일정 기간이야. 유량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유량.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토지에 사용되는 양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대와 지가에서 지대가 유량이면 지가는 그냥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토지를 화폐와 교환할 수 있죠? 그래서 저량이다. 그렇게만 개념만 가지고 가세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지대의 논쟁이라는 게 있죠? 무슨 논쟁? 논쟁.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 법입니까? 학문입니까?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좀 짜증나. 그렇죠? 그럼 짜증내지 마시고 좀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박스 보시면 무슨 아파가 있다? 고전아파와 신고전아파라는 게 있어요. 어떤 아파가 먼저 나왔을까? 고전아파죠. 고전아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토지가 산업혁명 이전에 개량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금 고전아파와 신고전아파가 나온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지대이론입니다. 토지 인문적 특성이 먼저 나왔습니까? 자연적 특성이 먼저 나왔습니까? 자연적 특성. 그래요? 토지의 부증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증성은 증가시킬 수 있다, 증가시킬 수 없다. 토지가 많아요. 한정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인구가 자꾸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막 증가하는 거죠. 인구라는 건 사람자에다 입구자로 써서 처먹는 인구가 증가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곡물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요. 맞아요. 그러면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밀 가격이. 그래요? 그럼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누구라도 그 밀을 재배하려고 하죠. 그 임대 면적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지대도 높습니까? 높게 받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고전아파들은 이 토지라는 걸 강조해요. 뭘 강조한다? 토지는 자연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럼 토지는 특별한 대우를 해서 자본과 구별을 해서 자 생산비를 빼고 나서 나머지 지대가 가만히 앉아서 처먹는 따라서 잉여를 봤어요. 불로소득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잉여를 봤단 말이야. 근데 신고전아파는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그러면 용도가 그냥요 다양해요. 용도 전환을 할 수 있죠. 그럼 개량을 해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개량하면 그냥입니까? 개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럼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낮춘다, 분양가를 올린다. 올려요. 그 분양 가격 안에 토지가 생산 요소로 들어간 거죠. 그럼 잉여입니까? 생산 요소의 비용입니까? 비용으로 본 거예요. 이해 갔어? 그럼 얘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 물건 가격이 높은 거야. 그러면 곡물 가격이 높다는 건 이 곡물 가격 안에 들어간 토지가 그냥 하나의 생산 요소야. 그럼 비용이 들어갔네? 그럼 얘는 잉여로 봤다? 비용으로 봤다? 비용으로 봤어요. 맞습니까? 그럼 토지는 특별한 대우를 할 필요가 없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 그럼 자 갈게. 고전아파는 뭐로 봤어? 신고전아파는? 자 집에 가면 바뀌죠? 갈게요. 여름철에 막 지나가는 개를 잡아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고전 잉어. 오래된 잉어예요. 그건 국가가 보호를 합니다. 따라서 고전 잉어. 그럼 오래된 잉어는 그냥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럼 잡아먹으면 신고가 들어가요. 그럼 신고하면 내가 그냥입니까? 비용을 냅니까? 비용을 냈죠. 따라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고전아파는 뭐로 봤어? 잉어로 본 게 아니라 잉여로 본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러서 다도 초라해. 그죠?
근데 어떻게 해? 그냥이야. 이게 이론이야. 이론이다 보니까 암기 기법으로 가야 돼. 반응 없으면 안 한다. 뭐라고?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그지? 집에 가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 작게. 그럼 우리가 그냥이야. 얘 잉여로 봤어. 잉여로 봤죠.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가, 재밌게. 어차피 2시까지 개겨야 돼. 그지? 나도 힘들어. 그죠? 그러면 재밌게 하자고. 그래서 이 잉여를 얘기하는 차익지수를 얘기하는 애가 리카도인데 비옥도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그럼 농경사에는 비옥도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차익지수를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차익지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옥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땅에 차이가 생깁니까? 그럼 차익도 어떻게 돼요? 금액이 틀리겠죠. 비옥도에 따라서. 그래서 갑돌이가 지주라면 땅을 빌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A, B, C한테 빌려주게 되면은 그냥이 돼요. 지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비옥도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들 우등제와 열등제 있었죠? 얻은 게 더 좋은 거예요. 열등반이셨어요? 우등반이셨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등지가 좋은 거죠? 우등지가 좋고 열등지가 있어요. 나쁜 거야 이게. 이게 다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아주 좋은 거를 상급지라고 하고 얘가 중급지라고 하고 얘가 하급지라 그래요. 최열등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땅의 지대를 받으려면 임대료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면 그 매출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매상고. 매상고에다가 생산비를 빼요. 그러면 지대가 다 똑같을까요? 비옥도에 따라 다를까요? 많이 생산하는 애가 장땡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100원을 똑같이 들여서 생산을 해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얘가 5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이라면 요 차익이 지대라는 얘기예요. 400원, 얘가 300원. 자, 얘는 그냥입니까? 지대가 제로입니까? 제로예요. 그럼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최열등지가 한 개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비옥도가 낮은. 그러면 한 개지에는 한 개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냥입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니까 최열등지라는 게 있을 거란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그냥입니까? 비옥도의 차익입니까? 얘와 얘를 빼도 그 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와 얘를 빼도. 알겠죠? 그래서 얘가 리카도는 그냥이다. 비옥도다. 비옥도. 그래서 따라서 비옥도 도 들어가죠. 리카르도도 도 들어가죠.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 리카르도. 서른도 찍으시면 안 돼요.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그럼 리카도는 그냥이야. 비옥도의 차익이야. 그러면 지대가 다 다르네. 대답 좀 해요. 그럼 한 개지는 아예 지대가 안 나오겠네. 그럼 한 개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죠. 땅이 많아서 그래요? 제한돼서 그래요? 희소성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속 수학이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체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학 체감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마르크스라는 애가 절대지대를 얘기해요. 차익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엡실론.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신고전업화는 지대를 그냥 있어요. 비용으로 봤어요. 비용.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라는 애가 자본주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럼 소유권이 생기게 되면 그냥입니까? 지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고 토지의 사유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이 돼요? 내야 돼요. 그럼 한 개지에도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자, 그러면 159페이지 박스 있어? 자, 따라봐. 고전 잉어. 찾아야지, 잉어를. 찾아봐. 어딨어?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고전업화는 뭐로 봤어? 잉여. 신고전업화는 비용으로 본 거죠. 지금 보고는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전업화는 어떻죠? 생산물의 가격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소득이고 신고전업화는 어떻게 돼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전업화는 토지에 대한 관점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구별을 했고 신고전업화는 구분하지 않았다. 생산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리카도 있죠.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그럼 절대예요, 차익이야. 그럼 의에 보시면은 비옥한 토지라는 단어가 있죠. 공급이 제한돼 있어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서 지는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익이 생긴다. 지대 발생 요인은 어떻게 됩니까? 비옥한 나오면 무조건 비옥도죠. 희소성이 토지가 부중성이고 수학 체감, 비옥도의 위치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 넘겨보세요. 자, 내용으로 가시게 되면, 자, 다른 것들은 다 읽어보시고요. 가장 여기서 핵심인 게 지금 어떻다? 일단은 평가로 한번 가볼게요. 평가로 가시면 얘는 토지의 위치 문제는 그냥입니까? 경실했습니까? 뭐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비옥도. 그럼 2번 토지 소유자가 요구했으면 체열등지라도 지대가 발생하는 걸 설명했다, 설명하지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강조합니까? 그럼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로만 체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 한다는 거죠. 그럼 체열등지에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지대 상승이 곡물가격 상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 그럼 얘는 아까 신고전압파였어요? 고전압파였어요? 신고전압파였어요? 신고전압파지. 그것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위치지대설의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죠? 그럼 우리가 고전압파의 이제 튀넨 학자가 또 나와서 여기에다가 위치의 개념을 강조해요. 자, 위치는 따라봐. 수성비. 수성비에 대한 위치예요. 수성비. 그래서 이제 튀넨이라는 학자가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자, 우리가 우리 이 수송비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위치지대설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 그래요. 입지교차지대설. 자, 그럼 얘는 이제 얘가 있을 때는 거의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쪽은 집약적이고 바깥은 조방적이에요. 그러면 안쪽의 중심지는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토지를 줄이고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죠. 집약적이기 때문에 지대가 높고요. 나갈수록 그냥이요, 지대가 낮아져요. 낮아지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비를 제일 강조했다는 거지? 수송비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에 지대가 있으면은 매상고에다가 생산비를 빼서 여기다가 수송비까지 강조한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10원 빼면 80원이 되고요. 만약에 이거 80원이면 10원이 되니까 자,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냥이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장이 열리면 일로 들어왔다가 다 나가버려요. 그럼 비례적으로 거리가 늘어나니까 수송비가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나고요. 안쪽은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절약됩니까? 그럼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키포인트가 그냥입니까? 비옥도입니까? 수송비입니까? 접근성을 강조한 거죠. 도시지대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럼 얘가 이제 거기 말고 제가 또 그 그래프가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들어보시면은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지대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지에서 외곽이라면 안쪽일수록 그냥이요, 지대가 높아요.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그러면 우리 수요곡선이 우하향했었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한계 지대 곡선, 나가면서 지대가 낮아지는 곡선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한계 지대 곡선이 만들어지면서 자, 안쪽 있는 애가 그냥이요, 좀 집약적이에요. 그럼 집약적이 완만할까요? 더 가파를까? 조방점이 완만하죠. 그래서 띠를 형성하면서 입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이다, 수송비다.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집약이 가파르고 조방이 완만하죠. 그럼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지금 2번 보고 계셔요? 자, 위치가 수송비라고 적어놔보세요. 수송비의 위치예요. 무슨 비 위치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넘기시면은 그림이 이제 보이는, 우리가 튀넨이 또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제 14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어머, 튀넨 또 있어? 이따 하면 내가 힘들어. 그죠? 다 끝내버려야 돼. 튀넨은 그냥이야, 농업위치론이야. 농업위치론. 그 튀넨은 1826년에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얘기가 나오면서
어디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냐면 그런 연말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으로 갈게요. 내용으로 가시면은 자, 어떤 농작물에 대한 매상고에서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그 어떤 위치에 지대는 토지의 시장으로부터 멀어짐에 떨어짐에 따라서 무슨 비의 차이가 있어.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수송비에 동그라미 쳐야지. 비옥도야 얘는 수송비야. 수송비 그 위치 지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수송비와 서로 지대는 그냥이야 반비례야. 수송비 절약이 지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대는 매상고에서 수송비를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거고 자 3번에다가 이제 펼쳐. 자 작물에 따라 한계지대 곡선이 똑같아 달라질 수도 있어. 집약적이 아까 기우기가 완만했어요. 가파랐어. 조방적이 완만했죠. 그래서 4번 시장과 거리가 가까우면 조방적 집약적 멀수록 조방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 생산 및 수송비 인간 형태에 따라서 지대를 변화시킨다는 단어가 있죠. 여기까지 그럼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제 눈에 싹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이해가 가요. 물론 이해가 안 가실 분은 많겠지만 160페이지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튜넨 학자가 있죠? 그럼 그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럼 튜넨은 고립국 동그라미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무슨 비의 차이라고? 그걸 아까 거기다 옮겨 놓은 거야. 그럼 수송비가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야 얘는. 2번 갈게요. 그럼 튜넨은 비옥도가 동일하죠? 그럼 비옥도예요? 수송비예요?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지대는 생산지와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 무슨 비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럼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비해 근거리의 수송비 절약할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수송비를 강조한 거지. 이해 가셨나? 그래서 우리가 봤고 튜넨은 지대의 발생 원인은 수송비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의한 절대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주목하지 않는 것은 차익지대와 같다. 특히 위치지대에도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찾으셨죠? 자, 이건 약간 깊게 보는데 봐봐. 리카도는 그냥 있어요? 비옥도였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비옥도에 차이가 생깁니까? 그럼 비옥도가 나쁜 게 있을 거 아니야? 얘기 좀 해봐. 그럼 지대가 안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얘는 비옥도야? 위치야? 위치죠. 너무 많이 나가면은 지대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자 봐봐. 만약에 얘가 100원인데 얘가 10원이고 얘가 90원이면 여기서 10원 빼고 90원 빼지? 그럼 지대가 얼마야? 이게 어렵니? 100원에서 이거 빼면 되는데 0이 됐죠. 그죠? 그럼 지대가 생겨 안 생겨? 그럼 얘는 비옥 때문에 그런 거야? 거리를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런 거야? 수송비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나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존합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 가셨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입찰지대론이라는 게 있죠. 끝까지 가야 돼. 이거는 다 시험 문제야. 무슨 지대? 입찰지대. 161페이지에 있어요. 무슨 지대? 입찰. 거기 의에 보시면 알론소라는 게 있죠. 알론소가 얘기했어요. 무슨 소?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예요. 그래서 입찰지대를 얘기를 합니다. 입찰지대로. 그래서 무슨 소? 알론소. 그래서 튜넨 이론을 갖고 왔어요. 무슨 이론을 갖고 왔다? 튜넨.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 집약적인 놈이 그냥입니까? 안쪽에 있습니까? 안쪽에 있죠. 그래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없네. 미치겠네. 내가 그려야 되네 그러면. 자 가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지대가 있으면은 들어보세요. 자 도심에서 이게 도시이론이에요. 약간 농경지였는데 외곽으로 간다면 자 아까 이 튜넨에 의해서 이 지대 곡선은 그자입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산업에 따라서 농업에 따라서 같았어요? 달랐어요? 집약적인 게 더 가파랐죠? 얘기 좀 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냥입니까? 경쟁이 심합니까? 입찰을 한다는 얘기지. 경매 해보셨어? 안 해보셨어? 그럼 중개사 따면 반드시 경매를 해. 경매가 돈이 되는 거야. 여기 경매 있죠? 경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우리 학원 시스템은 제가 왔을 때 내가 바라는 시스템이야. 나중에 이렇게 나도 만들려고 여기다 수도권에다가. 그럼 경매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입찰을 합니까? 낙찰을 받죠?
얘기해봐.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돼? 조그맣게 적어야 돼? 최대로 적어야 돼? 최대로 적어야지 낙찰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걸 낙찰받으려면 지대 지불 능력에 대한 의사가 그냥입니까? 최대해야 됩니까? 최대인 놈의 그 지대가 형성되는 놈의 위치가 선정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최소가 맞아요? 최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수년가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최대로. 그러면은 자, 두 번째는 아까 초과인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초과인이 제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생각을 해봐. 명동이나 서명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수익을 많이 올립니까? 많이 올리죠. 얘기를 해봐요. 그럼 그 대신 그냥요 임대료도 비싸요. 그럼 그걸 내가 지불하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정상인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초과인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초과인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이 안 심하다? 심하다. 심하면서 제일 많이 지불하는 놈한테 낙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A산업, B산업, C산업이라면 여기까지 봤을 때 그냥입니까? A가 제일 높습니까? 네가 입지하라는 얘기죠. 그 상업지가 입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가 제일 높죠? 그럼 얘한테 입지하고 그 다음에 얘가 주거지가 생기고 얘가 이제 공업지가 생긴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직주분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또 분리되는 요인이 돼서 가장 많은 지대를 형성하는 걸로 연결시키는 것을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이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겠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봐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원점을 향해서 볼록해요. 원점을 향해서 어떻다? 볼록. 그죠? 원점을 향해서 오목하다, 볼록하다. 볼록하죠. 그러면 제 배를 한번 보세요. 배를 보시고 우리 그 강사 교수님 배 중에서 누가 제일 배가 많이 나왔어요? 세번을 많이 나왔어요? 자, 고무줄 많이 나왔어요? 저도 인정해요, 그죠? 제가 얘기했다는 얘기 하지 마. 살 안 빼고 있어. 자, 그럼 뭘 향해서? 원점을 향해서 어떤다? 볼록하죠. 오목해요? 볼록해. 볼록하죠.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기울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기울기라는 자체는 이제 밑변분의 높이인데, 자,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 요 기울기가 한계 운송비가 올라가요. 한계 교통비 올라가고, 토지의 사용량도 맞고, 이용량도 맞는데, 교통비도 되고, 수송비가 될 수도 있고, 운송비가 될 수도 있어요. 운송비가 될 수 있고, 이건 토지의 사용량이나 이용량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따라서 교사. 그럼 토지가 올라가요? 교통비가 올라가요? 교통비가 올라간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기울기를 본다면은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에요. 밑변을 갖다면 명동은 조금만 나가면 그냥입니까? 지가가 확 떨어집니까? 그럼 기울기가 작겠어요? 기울기가 크겠어요? 그 외곽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계 교통비가 똑같다면은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주니까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펜 들어봐. 지금 입찰제로론 하고 있는 건 알아? 건강한 소의 동생이 누구지? 알론소. 얘가 누구 이론을 따왔지? 튀넨. 그러면 지대로 간다면 튀넨 이론이니까 이제 그 지대라는 자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매상고에다 생산비 수송비인데 2번에다 체크해 보세요. 도심 지역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많은 지대를 얻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지대는 기업주가 정상 이윤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와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대한 해당한다. 그렇게 가지고 자 밑에 입찰대론의 1번서부터 2번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자 갈게. 최소가 나와야 돼? 최대가 나와야 돼? 그럼 봐봐. 입찰지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최소다 최대다. 정상이윤이 제로야 초과이윤이 제로야? 초과이윤이 제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보게 되면은 용도별 입지대의 크기가 감소하면서 입찰지대 곡선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놈이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그럼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 지점이 어떻게 해요? 도시의 주거 한정비 한계쯤 되는데 지금 참고하시고 밑에 가시면은 입찰지대 곡선 또 나오죠. 그럼 1번. 자, 경매를 붙이게 되면은 최소예요, 최고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2번.
자, 아까 입찰 대국선은 우상향, 우하향. 원점을 향해서 아까 공법 교수님 배가 어떻게 나왔어? 오목하다, 볼록하다, 볼록 이렇게 체크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보세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있긴 한데,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시면은 프린트 11번하고 12번만 좀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1, 12 한번 풀어보세요. 11, 12. 11, 12, 17번까지 갈게요. 11, 12, 17. 아까 리카도 아시죠? 리카도는 그냥입니까? 고전압. 비용으로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잉여로 본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경제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입니까? 경제적 잉여입니까? 잉여고요. 절대재가설이 마르크스죠. 그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는 채열등지의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요구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절 보세요. 절 보시게 되면 절 봐요. 다음에 고전잉어, 신고 비용. 고전압파는 뭐로 봤죠? 리카도가 고전압파죠. 잉여로 봤고, 신고전압파는 지대를 뭐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죠.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그냥입니까? 비옥도에 차익이 생깁니까? 그럼 한 개의 지대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마르크스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강조합니까? 그냥이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익이에요? 절대예요. 그럼 한 개의 지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제가 풀라는 게 17번을 풀라 그랬죠? 튜닝이 있었죠, 튜닝. 튜닝은 생산비가 중요했어요? 수송비가 중요했어요? 그렇죠. 생산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 위치에 대한 수송비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는 좀 쉬었다가 갈게요.